반드시 필수적으로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죠.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전혀 주제도 얘기 안 해주시고 일단 오라고만 하시고 이렇게 순발력 있는 촬영 아직까지는 부족한데요. 네, 오늘은 영상 한 편 보신 다음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었다는 신고가 잇따라 이거 진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문제더라고요. 피해 규모가 300억 원에 달합니다. 보증금을 알고 보니 빌려주지 집주인은 않으시고. 50대 어머니와 30대 초반의 두 딸이었는데 세 모녀가 보유한 집이 500채가 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자립을 하는 신혼부부 그렇죠 이런 분들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고 최근에 더더욱이 들어오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을 구할 때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계약서 내용과 등기부 등본 이 두 가지는 체크해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네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설명드릴 것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면 다들 넘기실 거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전월세방 구하는 꿀팁! 저희가 이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을구가 있고 표제부는 그 건물의 주소 등이 나와 있고요. 갑구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을구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어떤 대출이 있는지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매매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명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로 떼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장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약으로 뽑으시면 지금 당장의 이제 소유 관계라든지 담보 권리 관계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나오니까 요약으로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에 주소가 나와 있어요. 이 주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표제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주소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을 하시고요. 갑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소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부 등본상으로 확인되는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다르다 그러면은 대리권이 있으신지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잖아요. 계약하러 나오시는 분한테 신분증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왜 다른지에 대해서 물어만 보시면 돼요. 들어보시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고 설명이 납득이 되면 계약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자기 돈으로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다 구매하는 거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야지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잡을 때 여기 을구에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고 이 물건을 내가 잡고 있다. 함부로 건들지 마 라고 써놓습니다. 만약에 등기부를 봤는데 금전환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한테 이 물건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구도 사실은 잘 보셔야 될 게 저당이나 전세 뭐 이렇게 잡으면 을구에 쓰지만 압류하겠다 내지는 가압류하겠다 그러면 을구에 안 쓰고 또 갑구에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나는 갑과 을구를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는 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계약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주고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을 다 마치고 우리도 담보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담보권 설정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법에서 마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계속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선 변제권은 만약에 이 집이 경매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됐을 때 내 보증금이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꼭 부여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인도받자마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세요. 너무 어렵죠?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우시면 변호사들을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이것도 궁금해요.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계속 제가 없을 때 집에 들어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요즘도 이런 집주인이 있어요? 엄청나네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원칙적으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나의 주거권이 우선적으로 있는 거라기 때문에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허락 없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룸 계약 후 거주 중이고 아직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요. 집주인이 본인 아들이 들어와서 살게 됐다고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저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안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지 마세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그 기간까지는 쌍방 다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실거주 하겠다, 뭐 가족이 실거주 하겠다라는 이유만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요. 나도 그냥 나가겠다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집주인도 그 기간까지는 어쨌든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약 기간 중에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전세 계약을 한 뒤 계속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밀린 월세를 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따로 있었고 제가 계약서를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계약서를 쓰게 중개를 해준 중개사한테 가서 항의를 하셔서 중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사실 좀 심각한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임대 계약자라고 나섰던 분은 사실은 잘못하면 이거 사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를 먼저 신경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약 당사자라고 말했던 그분이 보증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셨을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잘 보셔야 돼요. 등기부등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하고 계약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피해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네.